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오늘도 지수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박스권 내의 지수는 3120선, 3120선에서 3150선 사이에서 계속 이제 변동을 하면서 박스권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점을 뒀던 종목들,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개인들이 매수가 많았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3사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박스권에서 지수의 변동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 등락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종목별로 지금 기온차가 이번 주에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6시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효과 면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면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따른 시장 분위기는 아주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3사가 거의 8에서 10%가량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아침부터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장 초반 살짝 상승을 했다가 9시 반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장 마감 뭐 거의 1시, 2시 이후로는 하락세가 좀 더 거세져서 거래량 늘면서 마이너스 8%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헬스론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사실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당혹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차갑게 반응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셀트리온뿐 아니고 앞으로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 대략 뭐 한 11월경부터 이제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게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상승 모드, 이제 급등 모드를 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날짜를 11월 1일부터 누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오늘 하루에 대한 것만 좀 확인을 할게요. 오늘 하루에 대한 거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수, 개인들만 지금 사실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셌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거래 비중, 매수 거래 비중 86%, 매도 거래 비중 80%. 사실 개인들끼리 이거는 치고받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고 거의 80% 이상의 비중으로, 거래 비중으로 개인들이 결국은 다 샀다. 개인들이 다 팔고 개인들이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그대로 한번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셀트리온 제약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좀 더 강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 비중이 거의 90%, 매수 비중은 96% 달할 정도로 셀트리온 제약의 거래 대부분은 개인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이 셀트리온 제약을 산 주체도 개인이다. 개인들끼리의 거의 싸움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 2%대, 기관 뭐 거의 둘 합쳐서 5%가량, 매수매도 비중으로는 거래 비중을 5%가량을 차지했고, 대부분은 다 개인이다라고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적한 순매수, 개인이
월등하죠. 지금 한마디로 이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들의 비중, 셀트리온에 대한 개인들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과 개인들이 여전히 오늘도 결국은 순매수 세력은 다시 개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사실, 이제 매물대로 봤을 때 사실 이 구간, 이쪽 구간이죠. 이 세 개 구간이 15만원, 14만 5천원, 뭐 15만원, 14만 5천원에서 거의 뭐 16만원 까지는 안 가고 하여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개인들이 최근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이 상승할 때,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추격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일정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들어왔을 때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이제 개인들의 관심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좋은 코로나 치료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실적과 계속해서 이제 뭐 모두를 위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이 바이오주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생각은 계속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장기적으로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기술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는 사실 그 모멘텀이 제약바이오는 좀 약하잖아요. 워낙에 제약바이오는 좀 반짝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3사가 진짜 뭐 폭락장을 맞이한 거에 대비해서 또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종근당의 또 급등이었습니다. 종근당은 장중에 25%까지 상승을 했고요. 물론 12%로 마감을 했지만 이조차도 사실 상당하죠.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치료제 3상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거래량 한번 또 확인하시고요.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주는 만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폭락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종근당이 또 이렇게 한번 또 치고 올라와주고 그리고 오늘 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의 제로섬 게임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좀 관련이 되어 있다. 오늘 녹십자도 괜찮았어요. 녹십자도 8%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또 대웅제약 역시 미약하게나마 그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일정 부분 또 급등한 날이 있다 하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그때그때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을 건데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근당도 어차피 뭐 제약바이오주 상위 종목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녹십자라든지 종근당 같은 경우는 기본 실적으로 바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셀트리온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주가가 꿈을 먹고 자란다. 꿈이 있을 때 가장 주가가 좋고 어떻게 보면 꿈이 현실이 되면은 주가가 빠지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약바이오주 앞으로 좀 대응하실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선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근당 그리고 녹십자 역시 계속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려가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잘 이제 매도 시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거의 전례가 없었어요. 이 이슈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 추이가 변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이번에 사실 그 전에 설례가 하나 있었어요. 설례라고 하면 뭐 설례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시젠이죠. 시젠이 정말 이제 꿈의 주가였었죠. 올 초반,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말 꿈의 주가였었고 전문가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랬을 텐데 많이 지금 매물대가 지금 여기 지금 24만 원대에 지금 많이 몰려 있어요. 20에서 27만 원 사이에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매물대보다 주가가 지금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시젠이 워낙에 급등을 한 종목이고 이번 올해 매출 실적도 좋다. 2020년 매출 실적도 좋다. 뭐 여러 가지로 시즌이 그 앞으로도 진단키트뿐 아니고 앞으로 저성장을 회사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은 사실 한풀이 꺾였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에 대한 좀 믿고 싶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지금까지 2020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만 원 선을 회복하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21만 원 아래로 내려와서는 다시 이제 예전 명성 32만 원을 찍던 그 명성을 다시 올라가는 건 조금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즌이 되게 훌륭한 기업이고 작년도 2020년도에 훌륭한 업적과 우리나라 뭐 수출 진단키트 수출에 거의 선두를 자초하면서 잘 해줬지만 주가는 그렇게 한마디로 시장 심리는 그렇게 따라와 주질 못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센트리온 헬스케어를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이제 시즌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 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뭐 기업이 잘 되는 거와 또 주가는 별개이고 그 주가와 또 내 수익률하고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 치료제 관련된 이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먼 미래라기보다 조금 장기적인 추이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조금은 한 번은 겪었듯이, 내가 수익률 높을 때, 한마디로 급등할 때 일정 부분씩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게, 현명한,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심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매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시즌 돌아보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소견이 다 맞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린 만큼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돼버렸고 그 안에서 너무 좀 변동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너무 중장기적인 투자는 저는 좀 지양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수익 나면은 일정 부분 하셔라. 차익 실현하셔라. 장중 변동성 큰 날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좀 힘들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형주 종목, 지난주 그리고 올 초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조금 힘든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뭐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좋은 얘기, 좋은 시장에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